미국은 대부분의 나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지만 각 주가 독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침공을 잘 막을 주들과 절대 함락되지 않을 주가 있습니다. 하지만 버틸 주들을 말하기 전에 두 주는 금방 무너질 것입니다. 12번 델라웨어. 델라웨어의 가장 큰 문제는 크기입니다. 약 2,500평방마일로 미국에서 두 번째로 작은 주입니다. 가장 넓은 지점도 주 전체가 약 35마일에 불과합니다. 즉, 현대의 기계화 부대라면 몇 시간 만에 주 전체를 가로지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지형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델라웨어는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평평하며 산맥, 울창한 숲, 습지, 자연 요충지가 없습니다. 여기는 침략군을 환영하는 곳입니다. 델라웨어는 인구가 100만 명이 약간 넘는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주 중 하나로 방어에 활용할 인력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군사적으로 델라웨어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전투력이 거의 없습니다. 이 주에는 미 육군, 해군, 해병대의 주요 현역 기지가 전혀 없습니다. 델라웨어는 침공을 늦추지도 못할 것이고 거의 눈에 띄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음 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1위 로드아일랜드입니다. 로드아일랜드도 면적이 문제입니다. 약 1200평방마일에 불과하죠. 국경에서 국경까지 침공군은 하루도 안 되어 주 전체를 가로지를 수 있습니다. 이 주는 길고 굴곡진 해안선과 동부 해안 최대 천연 항구 중 하나인 내러겐섬만이 있습니다. 이런 지형은 역사적으로 경제적 자산이었으나 전투에서는 큰 약점이 됩니다. 이 많은 수십 개의 상륙 지점을 만들어내며 주변의 낮은 해안 지형은 자연적인 장애물이 거의 없습니다. 총알이 날아다니면 로드아일랜드는 전투에 거의 기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10번째 펜실베이니아에서 상황이 바뀝니다. 침공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점령 유지도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주의 강점은 중심 위치와 거대한 인프라입니다. 주 대부분은 에팔레치아 산맥이 형성하며 길게 뻗은 능선과 계곡이 이동 경로를 유도합니다. 이 능선들은 좁은 강 계곡과 결합해 방어선, 병목, 매복지대를 만듭니다. 펜실베이니아는 약 1,300만 명의 인구로 다른 쉬운 목표와 차별화되며 충분한 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와 피츠버그 등 대도시는 산업과 교통의 중심지이며 수십 개 중소도시와 마을이 내륙을 이룹니다. 펜실베이니아는 주 이상으로 영향력이 큽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곳은 포트 인디언타운 갭으로 미국 최대 규모의 주방위군 훈련센터 중 하나입니다. 매년 10만 명 이상의 병력이 이곳에서 훈련합니다. 이로 인해 펜실베이니아는 작전 중심지가 됩니다. 그러나 일부 주는 대형 기지가 필요 없으며 방어가 지하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9위 콜로라도는 지형과 전략적 인프라가 방어자에게 이점을 주는 주로 두드러집니다. 로키 산맥이 주 서부와 중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는 대부분 해발 5,000피트 이상이고 14,000피트 넘는 봉구리가 50개 이상입니다. 산악 지형의 내부는 적대 세력의 대규모 이동을 심각하게 제한합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에는 미국 주요 지휘 통제 및 조기 경보 인프라가 있습니다. 피터슨 우주군 기지 등은 중요한 임무를 지원하며 샤이엔 마운틴 콤플렉스는 여전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견고한 군사시설입니다. 그리고 포트 카슨 육군 기지와 미국 공군 사관학교도 있어서 콜로라도는 지상군과 공군 모두를 보유하게 됩니다. 콜로라도는 내륙에 있어 해안선이 없고 진입 지점까지 멀어 추가 방어층이 됩니다. 침략군은 주요 지점에 도달하기 전 험난한 지형을 뚫고 깊이 들어와야 할 것입니다. 강력한 주방위군과 고지대에 익숙한 인구로 콜로라도는 방어자에게 시간과 공간, 공격자가 극복하기 힘든 이점을 제공합니다. 콜로라도의 지형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한다면 다음 주에서는 사람들이 바로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8위입니다. 뉴욕주는 약 1950만 명 인구로 미국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많은 인구는 인력, 물류, 저항 능력으로 연결됩니다. 뉴요커를 만나본 적 있다면 이해할 겁니다. 뉴욕은 주요 항구, 내륙강, 험준한 지형이 결합되어 있으며 허드슨강은 남북 통로로 전략적, 방어적으로 중요합니다. 한편 에팔레치아 고지대와 에디론덱 산맥 등은 이동이 어렵고 방어에 유리한 내륙을 이룹니다. 뉴욕은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도 즉시 대응할 충분한 준의 병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드럼 요새에는 미 육군의 신속 배치 경보병 부대인 제10산악사단 일부가 주둔합니다. 복한과 험지를 훈련한 이 사단은 뉴욕 북부와 내륙의 침략 환경에 준비됐지만 뉴욕에서 침략자에게 진짜 악몽은 도시 지형입니다. 뉴욕시는 약 300평방마일에
밀집 도시 환경과 지하철, 터널, 다리, 고층 건물, 지하 인프라가 있습니다. 이런 도시 환경은 압도적으로 방어자에게 유리하며 이 정도 규모의 도시에서는 인구의 일부만 저항하더라도 점령군을 묶어둘 수 있습니다. 모든 블록이 병목, 건물은 거점, 교통로는 점령군의 취약점이 됩니다. 뉴욕 점령이 어렵다면 다음 주엔 악어까지 등장합니다. 7번 플로리다는 지도상 쉬워 보여도 실제로는 점령이 매우 어렵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노출입니다. 플로리다는 1300마일 넘는 해안선으로 대서양과 미국만, 과거 멕시코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방어 불가능한 상륙 지점이 많아지지만 상륙 후 공격자도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선샤인 스테이트에는 약 22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플로리다맨입니다. 그리고 그는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는 미국에서 민간 총기 소유 인구가 많고 개인 총기가 수백만 개에 달합니다. 이것이 조직된 군사력을 대체하지는 않지만 특히 교외 지역에서 점령과 평정의 가능성을 크게 낮춥니다. 군사적으로 플로리다는 템페에 위치한 맥딜 공군 기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미국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한 공군 기지 중 하나입니다. 맥딜 기지에는 미 중앙사령부와 미 특수작전사령부 본부가 있으며 주요 항공, 공중급유, 공수부대도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맥딜 기지는 중요한 물류, 지휘 및 조정의 중심지가 되며 매우 가치 있고 강력하게 보호되는 표적이 됩니다. 그리고 침공군이 상대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지형이 있습니다. 바로 에버글레이즈입니다. 약 150만 에이커의 이 광활한 늪지와 스번은 점령군에게 악몽 같은 곳입니다. 도로는 제한적이고 시야도 나쁘며 환경도 적이 됩니다. 게다가 언제든 악어 공격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침공은 어려웠지만 이제부터는 전략적으로 무모해집니다. 6번 워싱턴주. 워싱턴의 험준한 태평양 해안선은 자연 장벽을 이루고 퓨저 사운드는 방어에 유리한 해상 환경을 제공합니다. 해안 상륙을 시도하는 침공군은 즉시 여러 병목과 항해 위험에 부딪혀 기습 공격이 불가능해집니다. 전략적으로 워싱턴주에는 미국 본토에서 가장 큰 군사기지 중 하나인 합동기지 루이스 맥코드, 조인트 베이스 루이스 맥코드가 있습니다. JBLM에는 수만 명의 육군 공군과 광범위한 훈련장, 공수 신속 배치 부대가 주둔해 지역 방위와 전력 투사의 핵심 거점이 됩니다. 내륙으로 들어가면 워싱턴주는 결코 쉬운 지형이 아닙니다. 이 주는 캐스케이드 산맥과 올림픽 산맥이 지배하고 있으며 이 산맥들은 자연스러운 방어 장벽을 형성합니다. 주요 주방위군의 존재와 JBLM을 통한 공수 및 물류 접근성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지리적 특성들은 침략군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며 이 시점부터 이 목록은 이론을 넘어서게 됩니다. 5번입니다. 버지니아. 이 시점부터 침공은 지형의 문제가 아니라 집중의 문제가 됩니다. 버지니아에서 그 점이 분명해집니다. 이 주는 다층적 방어 지형을 갖췄고 동부엔 복잡한 대서양 해안선과 하구, 만, 강, 반도가 있습니다. 내륙으로 가면 블루리지 산맥과 에팔레치아 상이슬기 높아지고 능선과 숲, 좁은 계곡이 자연 방어선을 이룹니다. 버지니아주는 미국 내에서 군사적 영향력이 크며 세계 최대 해군기지인 노폭 해군기지가 있습니다. 근처에는 랭글리 공군기지, 해병대 기지 퀀티코, 포트 벨브와 포트 그레그 아담스 등이 있으며 육군, 공군, 해병대가 주둔 중입니다. 여기서 승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버지니아는 작은 공간에 강력한 힘을 집중하고 있지만 다음 주는 대륙만한 넓은 지역에 그 힘을 펼치고 있습니다. 4위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인구, 군사 인프라, 복잡한 지형으로 침공이 가장 어려운 주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주는 약 4천만 명 이사라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이것은 조직된 군사뿐만 아니라 저항이나 반란을 지원할 민간 인력까지 포함해 잠재적 방어자 풀을 크게 넓힙니다. 캘리포니아는 지리적으로 다양한 자연 방어선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주는 태평양을 따라 800마일 넘는 해안선과 샌디에이고, 로스앤젤레스, 오클랜드 등 주요 항구가 있습니다. 이 항구들은 방어와 보급에 중요하며 해안선에서 빠른 증원과 전력 투사가 가능합니다. 내륙에는 시에라 네바다 산맥과 수많은 계곡들이 자연스러운 방어 통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군사 인프라도 그에 못지않게 강력합니다. 이 주에는 서부 최대 해군기지 네이벌 베이스 샌디에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캠프 펜들턴이라는 주요 해병대 기지, 최고의 시험 및 훈련 시설인 에드워즈 공군기지,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크고 첨단화된 육군 훈련장 중 하나인 포트 어윈의 내셔널 트레이닝 센터도 있습니다. 이 기지들은 수천 명의 전투병력, 항공 및 기갑부대,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이 주의 기술, 에너지, 제조 부문은 저항을 지속하고 인프라를 복구하며 방어를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산악, 사막, 해안 방어와 장기간 압박이 결합되면 점령과 완전 장악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다음 주는 전장을 거리와 인내의 전쟁으로 바꿉니다. 3위입니다. 텍사스는 모든 것이 커서 침공군에게도 문제가 됩니다. 약 26만 8천 평방마일의 면적을 가진 텍사스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주입니다. 프랑스보다도 큽니다. 이 거대한 크기는 방어자에게 기피를 제공해 침공군이 주 전체를 빠르게 점령하지 못하게 합니다. 3천만 명이 넘는 인구로 텍사스는 군사부대와 지역 저항 활동에 방대한 인력을 제공합니다. 텍사스는 군사화가 잘 되어 있으며 포트 후드, 합동기지 샌안토니오, 포트 블리스를 포함한 주요 육군 및 공군 기지가 있습니다. 이 기지들은 배치, 물류, 전투 작전의 중심지로 텍사스가 방어와 방역, 자국 영토 깊숙한 작전 지속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텍사스의 고속도로, 철도, 에너지 인프라는 내부 물류 탄력성을 높여 방어군이 넓은 지역에서 병력과 장비, 보급품을 효율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게 합니다. 텍사스 침공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은 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와이는 미국 본토에서 약 2,400마일 떨어진 태평양 한가운데 고립된 곳에 있습니다. 침공은 대규모 해상이나 공중 수송이 필요해 물류에 큰 혼란을 초래합니다. 보급선은 극도로 취약해질 것이며 어떤 지연이나 방해라도 침공군이 섬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들을 몰락시킬 수 있습니다. 하와이의 지형은 방어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하와이는 여러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로 험한 화산 지형과 절벽, 상륙 가능한 해변이 매우 적습니다. 도시는 제한적이고 집중되어 있고 내륙은 산악과 울창한 열대 식생이 있습니다. 이 지형은 대반란 작전에 완벽하며 적군이 섬을 점령하려 하면 좁은 해변에 몰려 방어 사격과 방역, 소모전에 취약해집니다. 하와이 군사 인프라는 강력합니다. 오아후 진주만은 미 태평양 함대 본부이며 인근에 합동기지 진주만이 있습니다. 히캄 기지는 공군과 해군을 통합해 방어와 신속 대응을 지원합니다. 이 기지는 주요 물류 거점으로 방어군의 진지 보강과 부대의 재보급을 신속히 지원합니다. 이처럼 견고하고 조직된 군사 자산은 침략군이 상륙 순간부터 유능하고 준비된 방어군에 직면하도록 보장합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침공을 막는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모델 넘버 1, 알래스카 목록 최상단에는 알래스카가 있으며 이 주는 거대한 크기와 험난한 지형, 극심한 고립을 특징으로 합니다. 알래스카는 58만 6천 제곱마일로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합친 것보다 큽니다. 알래스카 내륙과 북부는 산맥, 빙하, 툰드라, 울창한 숲 등 북극 아한대 환경이 주를 이룹니다. 겨울에는 기후가 매우 혹독해져서 침략 세력에게 추가적인 장애물이 됩니다. 인구 밀도도 또 다른 중요한 요소입니다. 알래스카는 약 74만 명이 거주하며 평방마일당 1.2명으로 미국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습니다.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침략자가 현지 자원에 의존해 군수나 점령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로는 특히 도시 외곽 지역에서 제한적이며 주의 많은 지역은 오직 항공이나 해상으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보급선은 길고 불안정하며 매우 취약할 것입니다. 해안선은 침공을 복잡하게 합니다. 알래스카는 본토 해안선이 6,600마일 이 너머 감시 방어할 상륙 지점이 많아집니다. 내륙과 해안 섬들은 험하고 이동이 어려워 방어에 유리하며 방어군이 매복이나 게릴라, 방역을 준비할 수 있는 장소가 많습니다. 알래스카는 방어와 조기 경보를 위한 핵심 군사 자산이 있습니다. 조인트 베이스 엘멘도프 리처드슨과 에일슨 공군기지는 방공, 신속 배치, 북극 작전이 가능한 부대를 보유합니다. 조기 경보 레이더 기지는 북쪽 접근로를 넓게 감시합니다. 이 시설들은 극한 환경에 익숙한 숙련된 인원들과 결합해 침략 세력이 지형상 이점을 가진 방어군의 철저한 방어에 직면하게 합니다. 이것이 미국이 본토를 방어하는 방식입니다. 침공이 쉬운 나라들도 확인해 보세요.